네,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폭로로 시작이 된 미투가 이제 한 달을 넘겼습니다. 문화예술계를 거쳐서 이제는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관련한 추가 폭로가 나온 가운데 오늘 오후 3시 안 전 지사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을 연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안희정 전 지사의 충격적인 성폭행 의혹이 폭로가 된 뒤에 안 전 지사가 이제 종적을 감췄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 오후에 기자회견을 예정을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추가 폭로가 또 나왔죠.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김지은 씨, 이 현재는 정무비서, 이전에 수행비서, 예. 수행비서 시절에 이제 성폭행 4차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폭로를 한 거죠. 네. 이 미투였는데 정치권의 첫 번째 미투. 그리고 이제 하룻밤이 채 지나기 전에 민주당은 출당 제명 조치를 선언했고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예. 안 지사가 처음에 비서실이 발표했던 부적절하긴 했지만 합의된 성관계였다라고 네. 발표를 했었는데 예. 이거 사실 아니다. 김지은 씨에게 미안하다. 예. 그 도지사직을 오늘 내려놓는다. 그리고 정치활동 중단.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처음 발표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 수행비서 시절과 거의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구조화된 예. 또 하나의 다른 피해자의 폭로가 나온 겁니다. 예.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이 안희정 지사, 전 지사가 초대 이제 이 대표를 역임했고요. 네. 여기가 이제 싱크탱크로 이제 여겨지는 곳이었는데 여기 연구원으로 일했던 여성이 시간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체적으로 밝힌 것은 7차례. 예. 이 중에 3차례는 성폭행, 예. 4차례는 성추행. 예. 상당히 또 이제 이 김지은 씨 일회적이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터져서 예. 네. 오늘 안 전 지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예. 아마 인간적인 호소를 할 것이다. 예. 윤리적인 비판은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혹여 김지은 씨에게 성적인 강제적인 범죄가 아니라 남녀 간에 합의된 관계였다라는 주장을 할 것은 아닌가라는 예측이 예. 있었는데 예. 네. 그러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발표에 귀추가 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네. 어제 이제 폭로가 된 성폭행과 성추행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폭로된 내용인데요. 자, 2016년 7월에 충남 논산의 한 종교시설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 내용이 있고요. 또 2016년 8월과 12월 그리고 지난해 1월 이렇게 모두 3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김지은 씨 폭로와 좀 비슷한 면도 있는데 수법이 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떻게 하면 어떤 말을 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느냐 하는 내용인데 지위가 버겁다고 하소연하거나 맥주를 사오라면서 호텔로 불러내서 성폭행을 시도를 했다. 안 전 지사가 절대적 지위에 있어서 오라는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글쎄 이거 또 한번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데 말이죠. 지위가 버겁다라고 얘기했을 당시는 대선 잠룡으로 상당히 정치적으로 각광을 받는 인물로 떠오를 때 아니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심리나 계획성에 대해서 한번 따져본다면 이 얘기를 들었던 이 피해자인 분은 이런 얘기를 나한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신뢰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지지를 받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구나라고 하면서 도와주고 싶은 동정심으로 유발할 수 있거든요. 예. 그게 보통은 성범죄에서의 유인행위입니다. 이 피해자가 나를 믿고 신뢰해서 은밀한 장소까지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호감을 갖거나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나와 밀접한 관계를 갖더라도 경계를 늦추게 하는 그런 사전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 그 피해자분께서는 이렇게 훌륭하신 안희정 지사라는 분이 나한테 이런 거를 얘기할 정도면 정말 힘드니까 내가 도와주고 힘이 돼야 되겠고 우리 대선 유력 후보까지 나가시는 분이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부탁을 한다면 거절하기 힘든 어떤 심리적인 갈등에 빠지게 하는 요소가 예.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아주 모르는 사람이 맥주를 사서 호텔로 오라 그러면
여성들이 잘 안 가죠. 의심하고 경계하고 나를 왜 맥주를 사오라는 심부름 자체도 거부하는 거죠. 예. 부당한 요구이기 예.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 여성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말한 그 연구소,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라는 거는 안희정 전 지사가 주도해서 설립한 사설 연구소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예. 사람이 장악한 조직이었거든요. 네.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 눈에는 안 지사는 그냥 사장님, 회장님,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정치권의 가장 유력한 어떤 정치인으로서 내가 이런 요구는 부당하지만 이 정도는 들어줘야 되는 그런 열악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맥주까지 사들고 그런 지시를 따를 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 김지은 씨랑 이 피해자랑 공통된 일관된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의 지위에 비추어서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였고 나한테는 거부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거부할 수 없었다. 이건 뭐냐면 권력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 관계가 권력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서 그 권력을 상호 간의 이해가 깊었던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그 말을 시키는 사람은 또 복종 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권력 구조 하에서 이루어진 성폭력이라는 걸 지금 피해자들이 암묵적 간접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첫 폭로자였던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안전지사의 수행 비서였는데 네, 그렇죠. 사실 그 수행 비서라는 직 자체가 24시간 같이 따라다니기 그렇죠. 때문에 보통은 같은 성별을 예. 뽑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그런 추세죠. 예전에는 뭐 남녀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에 의해서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네. 이 여성 비서는 수행을 하긴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수행 비서는 다양한 일을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연예인으로 친다면 로드 매니저인데요. 예. 여러 가지 주변 일들을 다 처리해줘야 되고 연락을 대신 받기도 하고 스케줄링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면 비서진이 부속실을 포함해서 총무비서 여러 분과로 나뉘어지게 되지만 도지사 정도의 수행 비서는 거의 한 명이 그 사람의 수족이 돼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챙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성 의원들이 대부분 남성 비서들을 이제 수행 비서로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운전 이 업무가 또 많이 있어요. 예. 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좀 불편해합니다. 음. 남성 도지사에게 여성 수행 비서가 24시간 밀착. 근데 아까 지금 패턴으로 보면 조금 전에 새로운 피해자가 지위가 버겁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맥주를 사다 달라 호텔로 인하고 지위가 버거우면 지위를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예. 이런 일이 터지니까 하룻밤도 지나기 전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도지사라는 지위 그때 버거웠으면 왜 못 내려놨을까요? 정치가 안 맞으면 정치하지 말아야죠. 예. 근데 그런 것을 일개 연구원을 불러서 하소연을 한다. 아까 유인이라는 표현이 전 정확하다고 봅니다만 예. 이번 경우도 보시면 수행비서에게 말한 것을 김진 씨가 언론에서 폭로할 때 뭐라 그랬냐면 너는 의견이 없어야 한다. 나를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돼야 한다. 예. 그림자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밀착을 요구한 그런 이제 업무 지시를 한 셈입니다. 네. 그 존재에 대해서 사실 업무 지시를 넘었었죠. 존재를 규정해 버렸잖아요. 너는 이제 입이 없다. 그림자이고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원하는 건 뭐든 따라야 한다라는 암묵적 강요를 이미 평상시에 공공연히 해왔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 두 개의 지금 피해 주장은 물론 이게 수사를 통해서 사실 확인이 돼야 됩니다. 또 법정에서 처벌받기 위해선 증거도 이제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조화돼 있다, 패턴화돼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수행비서든 여성 연구원이든 모두 어떤 자신이 지금 힘든데 은밀한 사정을 열어 보이면서 사실은 자신의 남성적인 욕구까지도 받아주어야 한다라는 지금 경계선을 넘는 암묵적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는 이런 그 화법, 이런 대화법, 예.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심화시켜 나가는 일종의 기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위험한 것이다.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싱크탱크에 근무하는 여성 연구원은 안전지사가 글쎄 이제 자기한테 쏟아지는 어떤 관심이나 정치적인 기대감 이런 거에 대해서 버겁다고 하소연하면서 동정심을 유도를 했지만은 또 김지은 씨에 대해서는 글쎄 이제 개념치 말거라 또는 뭐 좋은 풍경만 기억해라 하는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성폭행 이후에.
이거는 서로 심리 관계를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잊어라라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성폭력 사건 이후에 이제 가해자들을 대처하는 여러 가지 양상을 분석해 봤을 때 첫 번째는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가 이것을 고소하거나 외부에 발설하게 되면 너 주변에 있는 불이익, 너의 명예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위협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권력형 성폭력의 가해자들 중에 다수는 또 유인하거나 이익을 주는 형식으로 네가 이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침묵했을 때 너에게 가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에 대해서 그걸 줄 수 있다라고 오인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세 예. 번째는 이 범죄 행위를 사랑이나 연애 관계로 포장해서 상대방을 착각에 빠지게 하는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가해자들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이 안지사의 잊어라, 개념치 말거라는 명령조의 어투죠.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권력적 지위에서 자신의 그 부하 직원, 내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한테 피해 사실마저 외부에 발설하지 말고 네 기억 속에서 잊어서 이것을 범죄 피해로 호소하지 못하도록 계속 정신적인 세뇌 각인 작업을 한 거거든요. 예. 잊어라, 별거 아니고 너는 이것을 얘기해봤자 권력자인 내가 이것을 다 무마하고 은폐하고 축소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너 같은 나한테 미약한 존재는 있는 것이 너한테 유리하다라는 어떤 암묵적인 은폐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김지은 씨도 당혹하고 합리적인 사고 판단이 그 범죄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아 내가 잊어야 될 것이고 몹쓸 일을 당하고 기분은 나쁘지만 잊어야 되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준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가해자한테 조금 영향력이 미쳐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소불위형 권력형 범죄다. 이거는 뭐냐면 내 권한이 너무 내 권력이 지나치게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서 어떤 사람도 나에 대해서 공격하지 못할 것이고 예. 이 공격을 내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잊어라, 개념치 말거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거 아니냐라고 네. 분석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안전지사가 이렇게 피해자들이 폭로할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다는 그렇게 얘기가 되네요. 자기애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사람은 나에게 피해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지만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조차 나를 추앙했던 지지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섣불리 이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나랑 함부로 싸우려고 나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 어떤 자신감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안전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성평등 문제에 있어서도 네. 상당히 진보적인 태도를 맞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젊고 이미지가 참신하고 그러니까 약간 보수 진보의 진영에서도 보수까지도 끌어안는 네. 정치적인 이념 스펙트럼도 이제 넓은 상당히 이렇게 열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차세대 정치 리더로서는 뭐 누구나 다 엄지척하는 이제 그런 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여성 지지자가 또 적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외모가 호감형 인물이어서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열린 마인드 자체가 미래에는 좀 양성평등해서 이런 지도자가 뭐 대통령이 된다면 상당히 사회 분위기가 바뀔 수 있겠구나, 젊어질 수 있겠구나, 또는 이제 여성들에게도 굉장히 대우들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이 어떤 그 비전을 불러일으키는 호소를 많이 했고요. 우리가 경악하는 대목은 뭐냐 하면 그 김지은 씨의 폭로가 저녁 뉴스에서 터져 나오는 그날 오전에 충남도청에서는 특강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미투 운동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투 선언이 나온 가해자로 지목이 돼서 어찌 보면 본인은 지금까지 쌓아온 정치적인 명성과 명예 지위가 붕괴되는 지금 일을 하루아침에 겪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저는 그 미투에 대한 이야기 어제도 많이 좀 보도가 됐는데 그런 강력한 메시지 미투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다. 여성성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 오늘 또 마침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권리, 여권이 신장되는 게 중요하다. 자신도 남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다가 여성의 눈을 갖게 되면서 네. 아주 이 세상을 보는 눈이 확장됐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우리가 대중으로서 그 말을 듣고 정말 멋진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적인 내용이 폭로되면서는 이게 오히려 더 불씨는 배신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좋아했던 대중들에게는. 그래서 결국은 정치 혐오는 더 짙어지면서 예. 우리가 참 이런 말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안희정 전 지사는 이중인격자였던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안 지사뿐 아니고 대다수 정관계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또 이 여성들이 느꼈던 배신감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3시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로도 힘들죠.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안희정 지사 개인, 한 인간적인 면도 안타깝고 참 네. 그렇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끼친 앞으로 남아있는 후폭풍 또 해악 이런 것들이 너무 크다. 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확산되는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네. 자, 피해자 김지은 씨는 서부지검에 고소를 했죠. 이에 따라서 이제 검찰이 바로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자, 여기 앞서서 안전지사 측은 사무실에 있는 그 오피스텔에 있는 물건들을 먼저 빼냈다고요. 이 마포 소재 그 사무실에서 뭐 그쪽 얘기로는 책 같은 거 행사 끝나고 남은 책을 정리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공교롭게 압수수색 가기 직전에 물건들을 빼내다 보니 약간 의심을 사는 부분이 있고요. 또 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뺀 이후에 압수수색하면 뭐가 남느냐 뭐 이런 지금 수사가 조금 늦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성폭력 사건에서 그 장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뒤늦게 했을 때 증거가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CCTV도 3개월, 6개월 지나면은 CCTV가 보관이 안 돼 있는 경우들도 많아서 예. 그래도 혹시라도 관련된 증거가 있을까 봐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보좌관과 안희정 그 측근들과 안희정 전 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게 제가 제일 필요한 예.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아마 PC나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검찰에서는 신속하게 조그만 증거라도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네, 검찰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울에 있는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고 CCTV 영상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성폭력 범죄에도 증거 수집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일단은 보통 이게 중간간 사건, 술 취한 여성을 이용해서 성을 착취하는 중간간 사건 같은 경우는 CCTV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갔을 때의 모습, 강압적인 모습, 어떤 상황에서 끌려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CCTV를 하는데 네. 이 사건은 권력적 성폭력이라고 해서 밖에서 찍힌 CCTV 모양만으로는 안에서 어떤 일이 발견됐는지는 좀 발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는데 네. 근데 평소에 두 사람의 어떤 대화나 관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적인 서류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문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네.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측근들이 대책 회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에 대한 증거들이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증거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 그날 그 장소에 있었던 걸 부인한다고 하죠. 알리바이, 예. 예, 그 부재 증명을 주장하는 그 피고인이나 가해자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위해서 그날 그 장소에 있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CCTV가 유의미하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안전지사가 오늘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예고를 해놨습니다만은 추가 폭로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기자회견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냐 이 부분도 지금 쉽게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